자, 상시 시험 문제 6회차고요. 이기적 네, 커말리그 기본서 가지고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183쪽 보고 있고요. 영상 풀이 순서는 이렇게 순서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1번부터 풀이 바로 들어갈 텐데요. 자, 문제 1번은 뒷섬이랑 라운드업이라는 함수를 써서 들어가겠습니다. 지점이 동부인 그랬으니까 요만큼을 복붙해가지고 여기에 가져오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가져오세요. 자, C13셀에 마우스 커서 두시고 시작하겠습니다. D로 시작하는 뒷섬입니다. 뒷섬, SU. 자, fx 마법사에다가 데이터베이스 넣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처음에 전체 넣으라 했습니다. 전체. 그 다음에 두 번째 필드라는 것은 내가 어떤 합계를 내고 싶은 필드명 찍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크라이터리가 조건. 이것이 1번, 2번, 3번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갑니다. 범위 잡고 필드는 매출액, 크라이터리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에 결과값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뭐라도 있으면 올려라 1000의 자리까지 표현을 하세요 라는 것은 우리 지난번 시간에 설명했던 라운드 끝단위 조절하는 함수는요, 이 자리가 0, 이 자리가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라고 이야기했고, 이쪽 0쪽, 이쪽 마이너스 자리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액 뒷섬에 있는 결과를 그대로 잘라서요, 라운드와 관련되는 함수 라운드업에 넣어서 끝단위 조절하겠습니다. 넘버 디지트 값에다가요 마이너스 3 넣으면서 함수 마무리합니다. 갈게요. 이제 두 번째는 3번 문제 푸는 영상입니다. 자, 먼저 왼쪽에서 8번째 문자를 추출하세요 라고 하면 미드라는 함수 들어가 볼게요. 미드 함수는 주민등록번호에서 스타트 넘버가 8번째부터 넘버 초이스 하나의 문자를 추출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별을 나타내고 있는 여기를 추출하셔야 되죠. 자, 미드로 추출하시고요. 미드를 추출하게 되면 여기에 성별을 나타내는 이렇게가 추출이 되게 됩니다. 추출이 된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추주 함수에 가져갈 건데요. 컨트롤 X로 잘 나가서 CH로 시작하는 추주 함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덱스 넘버 값을 그대로 갖다 붙여 넣으시고요. 1에 해당하면 남, 2에 해당하면 여, 3에 해당하면 남, 4에 해당하면 여 넣어주시면서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게 되시면 여기에 성별이 이렇게 추출이 되게 됩니다. 자, 5번 문제 풀이 영상 들어갑니다. 5번은요. 자, 왼쪽에서 첫 번째 문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그러면 left, left라는 함수 쓸게요. left도 마찬가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함수 마법사 열어서요. A29셀에서 넘버 초이스 하나의 문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는 거 한번 하게 되면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문자를 추출하게 됩니다. 요걸 가져와서 이렇게 테이블 어레이에 넣어서 매칭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H방명 호리제 수평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H룩업 방향으로 한번 써볼게요. 레프트 했던 결과값 잘라서 갑니다. H룩업. 자, 룩업 밸류 찾아주십시오. 뭘 찾아주십시오? 방금 했던 레프트 했던 값을 찾아주십시오. 어디 가서? 테이블 어레이는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펼쳐질 때 우리는 H룩업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범위는 절대로 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F4로 고정합니다. 자, 로우 넘버라는 것은요, 여기에 첫 번째 행에 있는 것을 첫 번째 1행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있는 것을 2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찍고 싶은 결과값은 두 번째 행에 존재하므로 2행이라고 찍을게요. 자, 레인지 룩업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고 있습니까? 그러면 펄스 또는 0을 넣으시고요.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시면 true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펄스를 넣는데 저는 영문 대신에 이렇게 0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확인 넣어주고 채우기 핸들 써보면요. 문제가 뭐냐면 맨 밑에 하단에 뜨는 D36셀이 에러가 뜨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문제에서 오류 발생할 때는 코드 오류라는 메시지를 띄우게 3개의 함수를 써라고 했으니까요. 첫 번째 D29셀에 가서 left하고 h룩업 했던 함수를 그대로 잘 나갑니다. if 에러로 들어가겠습니다. if 에러 밸류 값은 그 값이 정상적인 경우를 뜻하고 있으니까 방금 잘 나왔던 거 그냥 그대로 찍게끔 컨트롤 불로 붙여 넣어 주시고요. 밸류 if 에러라는 얘기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코드 오류라고 텍스트를 이렇게 쌍덤프하고 넣어 주겠습니다. 확인 눌러서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코드 오류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시작하면서 들어갈게요. 이제 순서는 네 번째 4번 문제 보고 있는데요. 자, 먼저 라지라는 함수를 먼저 구해볼게요. 라지. 자, 라지 함수는 어레이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에서 라고 듣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에서 자, 요 부분에서 자, 이 부분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F4로 고정할게요. 라지라는 것은 그 중에서 몇 번째로 큽니까? 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1값 줘볼게요. 자, 요렇게 하면서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라지 해가지고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채워봤는데 요 값하고 요 라지 값하고 요거하고 비교할 것이고요. 볼게요. 요거랑 비교할 거고 이거랑 비교할 거고 이거랑 비교할 거고 이거랑 비교할 거고 이렇게 비교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지라는 것에는 반드시 절대주소가 들어가 있어 줘야 돼요. 됐어요? 감 잡았어요? 자, 그러면 방금 했던 라지를 잘라가겠습니다. 잘라가면서 if문에 진입하겠습니다. if fx 마법사 로지컬 테스트. 자, 그러면 로지컬 테스트라는 것은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조금 조정해 놓고 하면 자, 그러면 제가 방금 했던 이 라지가 혹시 이 총점이라고 하는 곳에서 같습니까? I17세가 같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모두 다 no 할 때 여기서 반드시 하나는 yes라고 뜨는 게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비교를 할 건데 나머지는 다 no, no, no 라고 이야기하는데 188은 yes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족합니다. 참입니다. 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yes를 만족할 때 참을 만족할 때 쌍따옴표의 최우수 자,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그랬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if문을 진입을 하겠습니다. if 로지컬 테스트 값에다가 갖다 넣어주시고요. 이번에는 네, 어디를 라지가 두 번째 라는 얘기는 두 번째로 큰 값이기 때문에 같습니까? 어디와? I 17세가 같습니까? 요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맞아지면 우수 아니면 이렇게 쌍따옴표 찍으면서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요거는 무슨 말을 뜻하고 있냐면 제가 방금 만들었던 라지 값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절대주소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2라고 고친 이유는 1이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큰 거, 2라고 이야기하면 두 번째로 큰 거를 뜻하고 있으니까 if문 두 번째로 뜨는 거에서 이렇게 확인 버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면 수식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했습니다 라는 메시지는요. 뒤에 갈로 닫는 가로를 안 해가지고 제가 닫아주겠습니다 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yes 누르시면 돼요. yes 눌러줄게요. 자, 밑으로 채우기까지 완성하시고요. 함수는 우수와 최우수를 이렇게 산출을 해냈죠. 자, 마지막 2번 문제 풀게요. 자, 2번은요. 기본급의 평균 이상이고 상여금이 120보다 커야 되니까 에버리지하고 카운트이프라는 함수를 중첩해서 써볼게요. 자, 그러면 저는 에버리지 함수 먼저 잘라놓고 시작할 거라서 에버리지 기본급에 관련해서 에버리지가 필요하니까요. 기본급 이만큼을 에버리지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값이 이렇게 답이 일회성일 때는요. 절대주소 네,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습관적으로 많이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답이 일회성입니다.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에버리지 했던 것을 그대로 잘라놓고 시작할게요. 잘라놓으시고 네, count ifs라는 함수 들어가겠습니다. count ifs s 붙은 거. 자, s 붙은 거는 상여금이 120보다 크면서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범위라는 range라는 것은 범위를 뜻합니다. 조건을 뜻하고 범위 조건을 뜻하니까 자, 상여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상여금은 어디 있냐면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상여금의 범위가 범위 잡아주시고요. 자, 크라이터리라고 이야기하면 120보다 크면서 크거나 같으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크면서라고 했으니까 부등호 네, 크다라고 열어주시고 120 요렇게 넣어주시면 요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뭐를 따라 붙게 하냐면 자동으로 이렇게 쌍따옴표가 조건의 시계에다가 따라 붙는 걸 알 수 있어요. 자동으로 반영받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부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급의 범위 잡아주세요. 기본급 주르륵 범위 잡아줄게요. 자, 기본급이 평균 이상입니까? 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크거나 같다 평균 방금 에버리지로 잘라놨습니다. 갖다 붙여 넣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크라이터리라는 조건식에 이렇게 함수식을 적는 거는요. 여기에 자동으로 쌍따옴표를 이렇게 붙이는 거를 반영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주셔야 되냐면 두 번째 식에 있는 부등호를 한번 쌍따옴표로 묶으시고요. 에버리지 시작하는 시점에서 AND 연결 연산자 넣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여기 확인할게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위에 상단 거하고 밑에와 차이는 크라이터리에 그냥 숫자를 적었느냐 아니면 어떤 함수식을 적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 반영받는 걸 할 수도 있고 자동 반영받는 거를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동으로 여기에 쌍따옴표와 AND 연결 연산자를 적어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난이도가 2번 문제가 문제 난이도가 3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끝까지 네, 집중하시면서 AND 연결 연산자 쓰고 뒤에다가 명 붙여주는 거 완성하셔야 되겠네요. 요렇게 여기서 함수 영상 마칩니다.